소망을 이루려면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제가 머피 박사의 저서를 처음 보게 된 것은 2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저는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던 중 뭔가 제 가슴에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즉시 책을 구입한 저는 한 권 전체를 단숨에 읽었고 당시에 느꼈던 감동은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천천히 되풀이해서 읽었고 런던에 머무는 동안에만 대여섯 번쯤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고자 했던 것, 또 막연하게나마 예지했던 일들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동서양의 철학, 서적과 종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문을 넘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 바울은 신의 출현을 통해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평범한 저로서는 그와 같이 드라마틱한 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경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품고 있던 의문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거나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 아버지께서는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했지만 스스로는 행복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온순하고 정직했으며 근면하게 사셨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일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를 봐도 정직하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의 수재였던 친구들이 반드시 공부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철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는 이 세상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가 반드시 행복하진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칸트였는지 괴테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 철학가의 말을 인용하여 올바른 자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만 봐도 사후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그런대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왜 복을 누리거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윈이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 줄기의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실증한 인류 최고 두뇌의 소유자 다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이 몹시 부진하자 아버지는 여동생이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합니다. 다윈의 말 가운데 학문이란 말을 인생 혹은 일이란 말로 바꿔보면 인생의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가짐은 성실하라, 정직하라,
근면하라. 강한 의지를 가져라. 같은 수양이나 도덕적 가르침과는 분명히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우주 전체를 정신으로 보는 라이프니츠 이후의 독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정신을 프로이드, 융 이후의 잠재의식학과 결부시키면 실천 가능한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머피 박사의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학생은 돈벌이에 관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앵글로색슨인, 즉 영국과 미국 등의 영어권 국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부에 관한 사고방식이 그만큼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들의 치부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피 박사가 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실천적인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과 저자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능지수도 중상 정도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도 중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빠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유럽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또다시 미국에 건너가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병도 앓지 않고 늘 건강해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립과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문도 마음껏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타고난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고 부모의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잠재의식의 권위자인 조셉 머피 박사의 강연 중에 어록이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이 어쩌면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의 진리로 다양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0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은 매우 흥미롭고 수준이 높아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책 뒷면에 읽은 날짜를 적어두기를 권합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20회 정도 되풀이해서 읽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향상되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과 각양각색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아무리 소망이 특이하거나 대단한 것이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소망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당신도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불행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꺼번에 읽기보다 몇 페이지씩 천천히 곱씹어 읽을수록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5분 동안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이론으로 반복해서 읽힐수록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이론을 익힌 다음에는 나머지 일들을 무조건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미처 찾지 못한 잠재의식의 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지은이 오시마 주니치.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시마 주니치, 조치대학 명예교수이자 문학박사, 영어학자입니다. 조치대학 대학원 석사 수료 후에 독일 뮌스타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 가고 머피 박사의 이론 연구의 일본 대표이사십니다. 문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학식과 날카로운 평론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머피의 이론을 알게 된 것은 청년 시절 런던 유학 일때입니다. 이 이론은 청년 카운슬링에 이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조셉 머피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잠재의식 분야의 권위자, 목사, 작가, 교육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처음 창안한 머피의 이론은 조셉 머피 박사가 직접 쓴 책 이외에도 다른 저자들의 해설서까지 합쳐 세계적으로 160권 이상의 책으로 출판되고 있을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칫 딱딱하고 난해할 수 있는 머피 이론 중에서 100가지의 에센스만을 뽑아 감동적인 실화를 곁들여 해설해 놓은 머피 이론서의 결정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운명을 호전시키고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의 법칙이 지금도 전 세계인의 마음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당신 안에 숨겨진 보물지도를 찾아라. 잠자면서 성공한다. 인생은 생각대로 바뀐다. 등등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이라고 평가되는 일에 빠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난처해야 하는데 우리 이 책을 읽다 보면 바로 이것 또한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느낌을 바로 바꾸고 나는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진행형으로 나의 확언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와 성공의 지혜는 잠재의식 속에 있다. 우리의 선구자들은 오랫동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책은 그 해답에 덧붙여 진정한 부와 성공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능력은 무한히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이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불러내온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수 있음을 이 책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를 얻고 성공하고자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은 수없이 어려운 현실과 부딪히며
실패와 고난을 겪어온 우리에게 부와 성공의 지혜는 당신의 마음속 더 깊이는 잠재의 의식 속에 있다고 온갖 신뢰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잠재의식이 빚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일에 누구나 한 번쯤 반신반의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명상하면 인간다운 삶이 뭔지 머릿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30번쯤 명상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왜 가난한지,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50번째쯤 명상하면 모두가 잠재의식의 진리에 매료되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과 부와 행복과 사랑은 나와 아주 가까이 있어서 금방이라도 손을 뻗치면 잡힐 듯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한없는 설렘과 행복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제의 그들이 아니며 세상도 어제의 세상이 진리가 어제의 진리가 아니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새로운 능력도 기적도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늘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있어 왔고 우리에게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자이든 실패자이든 그것은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갈등도 불신감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을 다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아름답고 행복한 색깔들로 물들여 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임을 믿으며 그 마음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은하수 채널 기적 방송국의 우리 우주님들 24시간 동안 나날이 성장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